네, 일단 이 정재호 대사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외교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정재우 주중대사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음. 의혹이 불거진 뒤에 베이징 현지에 3명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보냈고, 지난달 15일부터 열흘에 걸쳐서 정 대사와 참고인 등 한 20명 정도를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이 구두주의 환기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서로 남기는 경고나 주의, 훈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어.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고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는 수준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말로 조심해라라고 뭐 경고를 하는 정도다라고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정확히 갑질 의혹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앞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이 주중대사관 소속한 주재관이 정대사 집무실에 불려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다면서 이른바 갑질로 신고했습니다. 이 정대사의 발언을 녹음해서 외교부에도 제출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바로 그 녹음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대사관 행사에 참여 기업이 이 부스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대사관이 이 기업에게 이 비용을 떠넘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정당한 거래 관계로 봤습니다.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후자인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뭐 클리어하다라고 일단 감사원 이렇게 본 거고 앞서 그 발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이니까 좀 문제성 발언이 있긴 있었는데 징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셈입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다고 본 건데요. 다만 정대사가 주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이 정대사가 당시에 주재관들이 문제, 뭐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이러는 등 이 비외교부 출신 주재관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게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고 그 수위를 감안했을 때 이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외교부 발로 어제 보도가 많이 나왔고 그러면 이 보도 그러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주중 한국 대사관 공식 입장이나 아니면 정재호 대사 본인 입장이 혹시 언론에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이 베이징 특파원단도 외교부 발표 이후에 이 특파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대사 측에 이제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공식 입장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공식 입장은 없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이 없다.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아예 안 낼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음성에서의 대화 당사자,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해서 신고를 했던 그 대사관 직원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뭐 그분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전해진 소식은 없습니다. 예. 현재 대사관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하. 만약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시 취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베이징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한 지붕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의혹을 두고서 대사관 내에서 그리고 베이징 특파원 사이에서 좀 터질 게 터졌다. 그런 반응이 이제 과거 나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감사 결과 나오기 전에요. 그리고 오늘 한겨레 사설 대목을 제가 좀 인용해 드리면 애초 임명될 때부터 정 대사가 지나치게 깐깐하고 학문적 자존심이 강해서 중국 대사라는 막중한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한겨레 사설에 나오는 문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도청 특파원이 뭐 이렇게 좀 취재를 하면서 지켜봤을 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까? 좀 대사가 좀 업무를 하기에 좀 글쎄 이렇게 좀 갸우뚱한 시선이 있었나요? 일단 이 정대사의 거친 발언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게 대체적인 대사관 내 분위기인데요. 예. 제가 파악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갑질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뭐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뭐 그럴 만하다,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이 대사관 내부의 인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다만 이번 의혹을 제외하고는 정대사 발언을 들은 당사자가 직접 나선 적이 없어서 보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사자가 보도를 원하고 이거 알리고 싶다라고 해야 이제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하기가 수월할 테니까요. 아. 그래도 복수의 관계자에게 정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 역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뭐 잡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또 있었냐면 그 대사관이 베이징 주재 특파원 우리 한국 특파원들에게 대사관을 취재하려면 하루 전에 미리 취재 목적 등을 신청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또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특파원단과도 막 사이가 좀 안 좋고 뭐 취재를 제대로 못하게 막 통제하고 뭐 이런 잡음들이 많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저 역시도 이제 당사자인데요.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주중 대사관이 갑자기 이 대사관에 들어오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출입 일시와 인원, 취재 목적 등을 신청하라 이렇게 갑자기 공지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럼 이게 대사관에서 검토를 해보고 출입 가능 여부를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겠다라고 공지를 한 건데요. 아하. 이게 한 언론사가 보안 시설인 대사관에 사전 협의 없이 들어와서 촬영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해당 언론사는 최근 이 갑질 의혹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이 정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정대사의 출근길에 대기를 하던 상황입니다. 뭐 몰래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취재를 했던 게 아니라 일단 기다리면서 정대사가 출근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그리고 또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기다렸던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안의 핑계로 이게 취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 이 대사관 출입을 사실상 허가제입니다. 이게 어허. 보고선 목적을 보고선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상의 허가제로 바꾸고 취재 목적을 사전 검열하는 게 아니겠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이런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게 정대사의 갑질 의혹에 대한 취재와 보도가 이어진 뒤에 나온 조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었죠. 이게 결국은 정대사가 언론과의 소통을 거부하면서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대사는 부임 이후에 1년 7개월 정도 이 특파원 대상 원래 브리핑 자리에서 현장 질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현장에서 뭔가 새로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전에 이메일로 받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서를 준비하고 이거를 정대사가 쭉 읽는 방식으로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런 브리핑이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죠.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불통 때문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왔던 거고요. 하지만 이 취재 허가자, 사실상의 취재 허가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니까 주중대사관은 일주일여 만에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요청한 조치는 철회하겠다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대통령도 어제 뭐 민정수석 소개하면서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외국 특파원도 아니고 뭐 외국 베이징에 주재하는 뭐 해외 언론사면 뭐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겠지만 국내 언론사가 취재를 하는데 또 그 국면이 하필 또 갑질 의혹이 제기된 그 국면이어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밖에 대처를 못하나 이런 아쉬움이 한국 그 일반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은 철회를 했다. 물론 뭐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창이다라는 점이 오히려 억울하다. 중국 대사 정재호 본인 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럴수록 또 오해를 받지 않게 조금 더 행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도성 특파원이었고요. 지금 베이징 맞죠? 너무 연결이 깔끔해서 서울이라는 의혹이 좀 제기되게 될 만한데. 시차가 1시간밖에 안 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베이징에서 계속 맹활약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